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저도 잘 지냈어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 법탄에서 법 반장을 맡고 있는 박세암입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인 법의 기록, 그리고 법을 위한 국회의 생생한 역사를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에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수업을 즐겨줄 청토기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발로 뛴 국회의 역사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스승님이죠. 척척법사 정재민 교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주제예요? 예, 오늘 저희가 다룰 법과 관련된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소방관, 거제 앞바다에서 배에 올라탄 선원, 안산의 고등학생, 그리고 가수.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전혀 없는 것 같지만 또 우리 모두의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변호사님.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죽음을 알린 분들이죠. 가수 구하라 씨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가수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사건 당시에 저도 정말 놀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는 정말 딱 인기 있는 그룹의 가수였기 때문에 정말 충격이었고, 그래서 구하라 씨가 가수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이 죽음 이후에 구하라법으로 오히려 더 많이 회자됐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네, 저는 사실 법무부에서 법무심의관 할 때 구하라법 실무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시 제가 떠나고 난 뒤에 통과돼서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은 구하라법에 담긴 숨겨진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2019년 당시에 구하라 씨가 돌아가신 직후에 구하라 씨의 이제 생모가 나타나면서 논란이 됐죠. 근데 구하라 씨의 어머니는 구하라 씨가 아주 어릴 때 아이를 이제 방기하고 완전히 인연을 끊으셨어요. 근데 이제 구하라 씨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구하라 씨 남은 재산에 대해서 본인이 어머니니까 상속분을 주장하면서 이제 나타난 거죠. 당시 민법은 상속권자가 살인, 미수, 살인 이 정도를 해야 유언장을 위조한다거나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야만 상속 자격이 박탈되는 상속 결격 사유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지금의 구하라법이 이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면 그 구하라 씨를 낳은 어머니면 1순위 상속권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하라 씨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기 때문에 자식과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상속권자는 이제 부모거든요. 이제 부모가 나타났던 거죠. 근데 이제 유족은 아마 오빠가 있었을 텐데 오빠는 상속을 못 받는 거죠. 오빠는 계속 구하라 씨와 같이 컸는데 상속을 못 받아가지고 이제 이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됐죠. 이건 너무 부당하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런 국민들이 이제 그런 공분이 많았고 또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게 됐습니다. 양육 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부모라고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서 나타나서 상속 재산을 전부 다 가져간다? 이거는 이제 용납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던 거죠. 그 청토기들은 2019년 당시에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 저는 17살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저도 그때 너무 화가 나서 국민청원에 그랬어요? 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온 국민이 너무나 슬픔에 빠져 있고 연말 연애대상 할 때도 모든 연예인들이 추모의 말을 하는데 그런데 키우지 않았던 부모님, 어머니가 나타나서 재산을 노린다? 이건 정말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야, 그래서 저도 이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거 국민청원을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2019년에 일어났던 일이 이 법이 최근에야 구하라법이 통과됐다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일인데 이것도 저는 의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2024년에 이제 구하라법이 제정이 됐죠. 통과가 됐고요. 그 처음에 구하라법이 제기된 거는 이제 구하라 씨가 돌아가시고 2019년부터 발의가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오래 걸린 이유는 이건 상속법에 관한 건데 상속법에 거의 그 기존에는 개념이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의 상속이라는 거는 혈연 관계만 있으면 그냥 상속이 됐던 거예요. 자, 사람이 이제 죽으면 이게 망인이라고 할게요. 망인이 돌아가시면은 이분을 중심으로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죠. 상속은 가족에게 이루어지잖아요. 첫 번째 1순위 상속인이 누굴까요? 피를 낳는 자식? 그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자식을 이제 직계 비속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배우자도 있죠. 배우자. 이 분들이 동순이고요. 1순위입니다. 이제 직계 비속이 세 분이 있다 이러면 1대 1대 1이고 배우자는 1.5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이 분들이 다 없어.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구하라 씨가 그런 거죠. 구하라 씨는 그냥 오빠가 있었죠, 그죠? 오빠는 형제 자매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보다도 선순위가 직계 존속입니다. 근데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죠. 그런데 직계 존속이었던 어머니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모든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은 그냥 혈연 관계와 배우자는 이제 그냥 혼인 관계라는 이제 특별한 가족법상의 어떤 관계가 생김으로써 그냥 상속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식이 뭐 부모한테 잘하든 못하든 부모가 자식한테 잘하든 못하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혈연 관계만 있으면 또 배우자 관계만 있으면 그냥 인정해 줬던 거예요. 그게 이때까지 늘 그랬죠. 늘 그랬는데 구하라 씨 문제가 터지면서 이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 도리를 했냐, 자식이 자식 도리를 했냐. 그러니까 자식이 자식 도리를 안 했는데 상속을 받아? 부모가 부모 도리를 안 했는데 상속을 받아도 돼? 이런 생각이 처음 일어난 거고 그거를 처음으로 법에 도입하게 된 거죠. 변호사님 아까 주제 소개하실 때 가수 말고도 소방관도 얘기하셨고 선원도 얘기하셨고 또 학생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속권 관련해서 학생이 무슨 연관이 있죠? 네. 우리가 2014년에 되게 슬픈 일이 있었잖아요. 온 국민이 슬퍼했던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했던 학생은 이 현장에 있었던 돌아가셨던 이제 학생인데요. 돌아가시고 사망보험금 등등이 지급이 됐는데 이때 한 그 아버지가 그 학생의 아버지가 나타났는데 이분은 이혼한 뒤에 한 10여 년 동안 전혀 이제 연이 끊겨 있었어요. 그런데 나타나셔서 이제 아버지 자격으로 그걸 받아 가신 거죠. 또 뭐 유가족도 다 있는데 구하라법 일명 상속권 상실에 대한 이 법의 필요성이라는 거는 또 김종환 씨라는 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VCR 보시죠.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의 차디찬 바닷속에 어선 한 척이 침몰했습니다. 실종자 중엔 선원이 58살 김종환 씨도 있었습니다. 두 살 때 버린 자식들 부모를 갖다가 인정을 해준다. 우리 같은 자식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이 법이 인정을 해주지 않고 그 부모한테 다 준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구하라 씨는 유명인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됐지만 이 사연은 묻힐 수도 있었는데 구하라법이라는 얘기가 나온 이후로 이 사건도 그래도 많이 회자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때 이 사건이 나오고 나서 구하라법 제정이 된 거 아니었어? 왜 또 문제가 됐지?
라는 여론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저 생모를 주장하는 저 분은 실제로 저 보험금을 다 타간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이때까지 그 상속권이라는 거는 뭐 실질적으로 뭘 자식 노릇을, 가족 노릇을 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그냥 혈연 관계로만, 혼인 관계로만 인정을 했던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혈연 관계가 무조건 1순위로 그렇게 됐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전통적으로 그 낳았다는 게 엄청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한 번도 보지 못한 생부를 찾아서 뭐 입양을 한 그 사람들도 그 자기의 생모를 찾아서 나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혈연이라는 건 엄청난 거죠.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 관계, 너무나 당연했으니까 그걸 굳이 따지고 부모 노릇을 제대로 했냐, 자식 노릇을 제대로 했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따지고 드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폐륜적이고. 그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딱 왔어요. 폐륜적이다, 당위성,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혈연 관계는 당연히 서로 지켜져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죠. 진짜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네. 구하라법이 탄생한 배경은 혈연 중심의 상속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법을 바꾸자라는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청원까지 제기되면서 법을 바꾸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국회는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20대 국회에서 뭐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구하라법 같은 취지의 법들이 발의가 됐죠. 구하라법은 구하라 양의 사건이 온 세상에 알려지면서입니다. 그런데 구하라 양과 같은 사건은 수없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을 접하면서 세월호로 아이를 잃은 엄마가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잃고 무너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엄마, 그 틈 사이로 아이를 버리고 갔던 아빠가 그 보험금의 반을 가지고 가는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연을 찾다 보니 천안함 사건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 전에 한참 전에 마우나 리조트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버리고 간 부모는 그 아이에게 주어진 보험금의 반을 갈취해 가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제가 민법 개정안을 만들었고 구하라 양의 사건을 계기로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그 민법 개정안을 이름을 구하라법이라고 붙이게 된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전파됐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방송을 통해 전파되면서 또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켰고, 그리고 또 많이 호응해 주셨고 많이 공감해 주셔서 굉장히 빠른 그 시간 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달성할 수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국은 왜 국민들이 이 사안에 많이 분개하고 공감할 수 있었냐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우리 사회에 뭐 구하라 씨야 워낙 유명하신 분이셨으니까 그렇지만 이 평범한 우리 삶에서도 굉장히 이런 사례들이 많았고,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를 누구나 고민하고 있었지만 법이 바뀌지 않고 특별히 공론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체념하고 살았던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상속제도가 청원과 개정안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고 소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조문 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안으로 민법의 상속법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법 전체에 관해서 논의하지 않는 한 정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법무부와 법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저 영상에 나오는 저 국회 속기록이 대상이 되는 회의에 직접 참여를 했었거든요. 오. 네, 저도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할 때 제가 담당하는 그런 이슈라서. 근데 저때 이제 논의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양 의무를 소홀히 했다. 부양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했다는 말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러게요. 어느 정도로 소홀해야 상속권 자체가 상실되냐. 상속권이 상실된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상속 결격 사유는 살인이나 살인 미수 같은 게 있으면 결격이 돼요. 근데 살인이나 살인 미수라는 거는 그거는 판결문이 나와요. 살인이나 살인 미수를 하면 판결문이 나오죠. 형사 판결문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법원이 이 사람 살인 미수를 했다라고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부양 의무를 소홀히 했다? 그걸 누가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누가 인정해주지도 않았는데 막 서로 형제끼리 저 사람이 소홀히 했다, 이 사람이 소홀히 했다, 너는 없어, 너는 상속권 없어, 이렇게 하고 나오면 정말 이거는 늘 혼란과 갈등만 남는 거죠. 법무부 입장은 이거는 그냥 당사자들끼리 현저히 소홀히 했는지를 당사자들끼리 결정할 수가 없다. 이거는 법원에 가서 현저히 소홀히 했는지를 판단받아야 된다. 그래서 법원이 인정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상속권을 상실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어떤 국회의원이나 이런 한편에서는 살인이나 살인 미수처럼 현저히 소홀히 하면 그 자체로 상속권이 없어져야 된다. 상속 결격 사유가 돼야 된다. 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거고, 저희는 그러면 진짜 일대 혼란이 일어난다. 법원에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다른 법에 비하면은 이제 민법은 아주 기본적인 질서를 정하는 법이고요.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깁니다. 민법의 제도 중에는 2000년이 넘는 오랜 역사 동안 다듬어온 제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위해서 민법 자체를 뜯어 고쳐서 뭔가를 바꾸는 게 저항감이 없을 수는 없고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특히나 더더욱 그렇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지에 대한 약간의 그 우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법의 이제 출발점이 됐던 건 예전에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뭐 이런 생전에 그 얘는 안 되겠다 하고 상속권을 상실시키려는 안에서 출발했던 건데요. 그 제도는 사실 다른 나라에 꽤 있는 제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그 당시에는 개정을 못했다가 이제 이번에 이 구하라법을 입법하면서 같이 들어온 셈이 됐는데, 그렇게 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법을 손대는 데 대한 부담하고 무관하지는 않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20년에 발의가 많이 되고, 2024년에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그 사이에 많은 오랫동안 논의가 이루어졌던 거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 관련 기관 법원이나 뭐 법무부, 제가 있었던 법무부나 법제처 이런 데서도 다 계속, 또 학계에서도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변호사님, 근데 구하라법은 구하라법인데 공무원 구하라법은 뭐예요? 기사 검색하니까 같이 많이 그렇죠. 나오던데. 소방 공무원으로 일하던 딸이 순직을 하자 무려 32년 만에 나타난 친어머니가 유족 급여 등 8천만 원을 받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딸을 어렵게 혼자 키웠던 친아버지는 이게 부당하다면서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지금 말하는 구하라법은 우리가 민법이 제일 근본적인 법이잖아요. 이제 민법상 구하라법이 2004년에 도입이 됐던 거고요. 공무원 구하라법이라는 거는 그 이전에 먼저 법이 통과된 게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에서 이제 개정이 됐던 건데요. 그거는 이제 소방관에 대한 소방관이 돌아가셨을 때 그 유족이 받는 연금이나 여러 가지 보상금이 있잖아요. 원래는 혈연만 있으면 무조건 상속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좀 제한하는 법이 도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법사
이 민법은 법사위에서 하는데요. 이건 그 행안위에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별도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빨리 통과가 됐던 거죠. 공무원 구하라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VCR로 따로 그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죠. 소방관이었던 제 동생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저희는 유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2년 만에 생모라고 나타난 여자가 제 동생의 명예와 권리를 모두 반으로 나눠가는 거에 대한민국 정부가 그리고 인사혁신처가 모두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남은 유족 위로금, 재보상금 등을 지금 우리 공무원 재보상법에 따라서 딸이 세상을 떠났는데 불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까지 한 생모가 같이 있는 아버지와 똑같은 반을 나눠 갖게 되는 게 우리 재보상법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59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국회에서 그냥 또 뭐 그냥 흘겨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공무원 구하라법이 또 실제로 통과됐고 또 그게 작동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작동하고 하다 보니까 또 민법도 민법을 다루는 분들도 이제 이 취지를 살려서 구하라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이제 그런 압박이 더 커졌겠죠. 그래서 결국엔 2024년에 민법상으로도 구하라법이 도입되게 된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6인 중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하라법은 가장 가난하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부모는 떠나고 근데 아이는 죽고 또 거기에 눈독을 들이고 부모가 찾아오는 어느 드라마보다 훨씬 더 최악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 그런데 그것을 어떻든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도해서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행복했습니다. 행복했고 제가 국회의원 되길 참 잘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구하라법도 누구나 공감하는 건데 이렇게 바뀌기 어렵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민법이 이렇게 바뀌기 어려운 거였나요? 근데 특히 민법이라는 거는 기본법 중에 기본법이거든요. 숲으로 치면 그냥 가지 같은 법들은 좀 바꾸기가 상대적으로 쉬운데 민법은 진짜 굵은 나무의 밑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바뀌었을 때 엄청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더더욱 민법이 어려웠는데, 그렇지만 이런 민법이든 뭐 모든 법이 그렇지만 민법도 결국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바뀔 수밖에 없고요. 작은 법도 그렇지만 이렇게 큰 법은 또 그 중심이 이제 국회에 있어야 되는 거죠. 국회만이 이 모든 논의를 취합할 수 있고 또 국회만이 그 모든 국민적인 합의를 다 모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한 걸음씩 갈 수 있는 거죠. 변호사님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고 그 결과 2020년부터
수천 일 만에 법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와 자식이 또 배우자도 당연히 그냥 상속을 무조건 받는 건 아닌 거죠. 중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천명함으로써 부모가 자식한테 대한 기본적인 도리를 하도록 하고 또 자식도 부양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 부양 의무를 제대로 2차적 부양 의무가 있거든요. 부양 의무를 제대로 못했을 때는 또 상속권이 상실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패러다임이 달라진 거죠. 상속에 대한 패러다임이.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법의 적용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들고 저는 부모는 아니고 자식된 입장으로서 효의 도리를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실질적인 양육 책임을 기준으로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적인 장치. 가족 내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바로잡은 법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게 민법 제1004조의 2 상속권 상실 심판 제도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하며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함께하기에 가능했던 순간들의 기록.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 모두의 내일이 달라질 때까지 법의 길로 전진!